발타자르 그라시안, 세상을 사는 지혜.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7세기 스페인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예수의 신부이자 철학자 바로크 산문 작가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과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복잡하고 은유적인 문체로 사상을 압축해 표현하는 콘셉티스모라는 스페인 바로크 문학 양식의 대가로 평가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7세기 스페인의 한 예수의 신부가 남긴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리고 그의 책은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이기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서 또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 말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 놀랍게도 거의 400년 전에 한 남자가 여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스페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제국의 영광이 서서히 꺼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사회는 불안했죠. 그라시안의 눈에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 같았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누는 모든 대화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고 영향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런 세상에서 그냥 착하고 순진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뛰어난 전략가의 면모를 갖춘 인물. 오늘 우리가 만나볼 바로 그 사람, 이 역설적인 인물의 조언이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 사람은 신에게 자기 삶을 바친 예수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속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치는 게임의 대가였던 거죠. 이 두거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정체성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그라시안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안, 이 사람은 1601년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18살에 예수회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모두가 존경하는 학자였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단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을 가명으로 막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교단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결국 그는 신부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냐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라시안의 역설이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재밌지 않나요? 한쪽에는 예수의 사제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 겸손, 도덕,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집중해야 하죠. 근데 다른 한쪽, 그의 글을 보세요.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야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교활하기까지 한 전략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 이 역설이 그라시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이런 생각들을 모두 모아놓은 결정판이 바로 그의 대표작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 책의 별명이 주머니 속의 신탁이었대요. 그만큼 냉혹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300개의 아주 날카로운 지침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책은 대체 뭘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성경에 나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양처럼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라는 거죠. 나의 선한 본성은 지키면서도 나를 방어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직접 맛보실까요? 현명한 사람은 친구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와, 무슨 뜻일까요? 친구는 웬만하면 내 단점을 눈 감아주잖아요? 하지만 적은요? 내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행동하라. 그리고 그렇게 보여라. 그라시안은 진짜 실력만큼이나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즉 평판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내면이 어떤지 들여다볼 시간도 사실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이죠. 실제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줄다리기. 이걸 그가 얼마나 꿰뚫어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용기 없는 지식은 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게 많아도 그걸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으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라시안에게 지식과 행동은 마치 한 쌍의 날개 같았어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위대함이라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라시안의 지혜가 이렇게 더 강력하게 와닿는 데에는 그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도 한몫합니다.
바로 콘셉티스모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적은 단어로 최대한 많은 의미를 꾹꾹 눌러 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문장은 아주 짧고 역설로 가득 차 있죠. 읽는 사람이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 자체가 독자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철학적 도구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조언들 때문에 그라시아는 종종 스페인의 마키아벨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국가를 위한 전략을 이야기했다면 그라시아는 바로 나 자신, 한 개인을 위한 생존법을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국가의 안정과 권력을 위해 군주가 뭘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거대한 정치 시스템을 다뤘어요. 하지만 그라시아는 한 개인이 이 복잡한 사회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아주 개인적인 대인관계 기술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라는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 썼다면 그라시아는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평범한 한 개인을 위해 글을 쓴 거죠. 그렇다면 이 바나하 신부의 생각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철학자들이 사랑한 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서양 사상사에 정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물론 그의 책은 나오자마자 유럽에서 꽤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그 진정한 가치가 폭발한 건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그를 재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 쇼펜하우어 아시죠? 그가 직접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건 정말 독보적이다. 평생 옆에 두고 봐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고요. 또 니체는 어떻고요? 유럽이 낳은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지혜라고까지 했어요. 이런 거장들의 찬사 덕분에 그라시아는 단순한 처세술 작가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아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과연 그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고결한 지혜일까요? 아니면 그냥 교활하게 살아남는 기생의 기술일까요? 성인을 위한 안내서일까요? 아니면 침략가를 위한 설명서일까요? 그라시안을 읽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봐요. 그의 철학은 윤리와 현실적인 효과를 잘 버무려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자기완성의 기술이다 라고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이건 그냥 윤리를 성공이라는 전략 아래 깔아bun개고 오직 자기 이익만을 쫓는 냉소적인 생존술에 불과하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아마 이 한마디일 겁니다. 한 비평가는 그라시안의 책을 가리켜서 이건 그냥 완전한 기생충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이처럼 그의 철학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찬사와 비판이 지금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의 사람이자 동시에 게임의 대가였던 이 남자,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의 지혜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등불일까요? 아니면 그저 도덕적 잣대는 잠시 접어두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냉소적인 생존 지도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그라시안의 예리한 통찰은 프랑스의 도덕주의자 라 로슈푸크와 볼테르를 비롯해 19세기 독일 철학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비평가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로 극찬했으며 스페인어를 배워 신탁을 독일어로 직접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도덕적 미묘함에 있어 유럽은 이보다 더 섬세하고 복잡한 것을 생산한 적이 없다며 그를 찬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저술은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과 처세의 고전으로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